자, 축전기와 전기 용량 교재 페이지 2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풀이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보면 어떤 C 부분에 있는 전기 용량을 C0로 주어졌고요. 자, C0로 주어졌고 나머지 이제 각 극판에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주고는 뭐를 구하려냐면 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0의 몇 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경우에는 D의 전기 용량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QV 이코르 2분의 1 EC분의 Q0 Q의 제곱 이코르 2분의 1 C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보면 C와 D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압이 동일합니다. 자, 전압이 동일해요. 그럼 어떤 식을 보냐면 U는 2분의 1 CV 제곱을 보면 뭐가 같을 때? 전압이 같을 때 저장된 에너지라는 거는 뭐에 비례합니까? 전기 용량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거는 전압이 같을 때 전기 용량이 2배라는 얘기죠. 그럼 D는 2C0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D의 전기 용량은 2C0라는 걸 일단 구했고요. 자, 얘를 나머지 놈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병렬인 부분을 합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병렬일 때는 뭐가 같고, 그쵸, 전압이 같고, 직렬일 때는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저장됐다면 여기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세 번째는 이 축전기는 뭐냐면 C와 D가 병렬 연결됐을 때 합성된 축전기니까 합성 전기 용량이 C0하고 이 C0를 더한 3C0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CA, CB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U는 자, 이 경우는 2C분의 Q제곱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Q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B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U0, 그다음에 여기가 2U0인데 세 번째는 위에 극판에 위에 축전기에 2U0, 아래 축전기에 4U0가 저장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총 6U0의 에너지가 저장됐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CA 대 CB 대 3C0 세 번째 거는 자, 전기 용량이 반비례하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얘가 U0니까 1대 2U0면 2분의 1대 6U0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정리하면 자, CB는 잘 따져보면 CB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에 몇 배입니까? 3배죠. 따라서 CB는 3배니까 비율이 3배니까 CB는 9C0가 될 거고 CA는 CB에 또 2배죠. 그러면 얘도 2배가 되니까 CA는 18C0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CD는 2C0, CA는 18C0, CB는 9C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페이지 2페이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지 2의 두 번째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거리가 D이고 면적이 이제 가의 경우 거리가 D이고 극판 사이의 거리가 D이고 면적이 A인 경우에 그리고 이 안이 진공인 경우 진공이란 말은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인 경우죠. 그랬을 때 이제 전기 용량이 얼마라고? C0라고 할 때 나머지 나와 다처럼 유전체를 이렇게 이 부분 2분의 1D 나와 있지 않지만 2분의 1D예요. 이렇게 여기는 자 2분의 1A 절반 면적 이렇게 채웠을 때의 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C0는 평행판 축전기에서 C0는 엡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K가 5인 즉 유전상수 비유전율 자 K는 유전상수 또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비유전율이 5인 그런 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등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등전일 거예요. 금속이니까. 그리고 이 면이 등전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전기장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길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길 거고,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에서 유전체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그쵸? 반대쪽으로 전기장이 생길 건데, 그러면 요쪽에 여기는 전기장이 자 같죠? 같은 전기장으로 E라고 합시다. E로 절반 2분의 1D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 겁니다. 전위가 낮아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쪽에서 전기장이 2-라면 2- 곱하기 2분의 1D만큼 다시 전위가 낮아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가 등전이라면 이 부분도 등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이런 금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속 하나를 더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금속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여기는 진공으로 얘가 이 거리가 2분의 1D인 진공인 어떤 축전기가 되고, 여기는 K가 5인 그리고 간격이 2분의 1D인 그런 또 다른 축전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떤 형식이에요? 이거는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죠? 맞습니까? 직렬입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극판 사이의 이 거리만 절반으로 줄면 전기 용량은 EC0로 볼 수 있죠. 이쪽은. 그리고 얘는 절반이 줄어들어서 EC0에서 얘를 K인 어떤 물질로 채웠으니까 EC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EC0인 어떤 전기용량을 가진 축전기하고 EKC0인 축전기를 어떤 연결? 그쵸. 직렬 연결한 거니까 그 새로운 전기용량을 C-라고 한다면 C-1은 EC0분의 1 더하기 EKC0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걸 계산하면 EKC0분의 그죠? K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C'은 K 플러스 1분의 2K의 C0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진공인 경우 K는 1을 넣으면 C-는 뭐가 나옵니까? C0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경우의 답이고, 지금 K가 얼마니까? 5니까 5를 넣으면 6분의 얼마가 됩니까? 10. 그러니까는 5분의 3 C0가 되는 거죠. 그 5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5 C0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자,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자, 다시 한번 그려 봅시다. 이 면이 등전이죠. 얘도 등전입니다. 그러면 등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자, 이 부분은 3인 놈이 돼 있고, 그러면 등전이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해서 금속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거나 얘나 왼쪽이나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도선을 해서 병렬로 연결한 경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K는 3입니다. 얘는 K는 1인, 즉 그냥 엡실론 제로인 그런 공간이죠. 그럼 이걸 병렬 연결했으니까, 자, 면적이 절반으로 줄면 뭐예요? 전기 용량도 절반이 됩니다. 밑에 있는 놈, 제 아래쪽 이 부분의 전기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C0가 되는 거고, 위는 2분의 1 C0인데 K입이 됐으니까 K C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직렬이니까 새로운 전기 용량 C2'이라고 하면 얘는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죠. 2분의 1
KC0 더하기 2분의 1 C0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C0에 K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K가 1인 경우, 즉 얘도 이게 1인 경우는 여기 그냥 진공이라 생각하면 얘가 그냥 다 진공인 가와 같아야 되죠. 그럼 K1을 넣어보면 역시나 얘는 C2'이 K가 1인 경우에는 C0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가 3인 경우니까 넣으면 C2'은 2 C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서 뭐예요? K는 5인 어떤 비유진율 5인 물질이 아니라 금속을 채운다. 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뭐로 채워버려요? 금속으로 채워버리자. 절반을 2분의 1D만큼을. 자, 그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게 도선이고 여기가 전부 다 등전이죠. 금속이니까. 그럼 얘는 어떤 놈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한 경우랑 이렇게 연결한 경우랑 어때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등전이 인 이런 선. 그래서 그냥 거리만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서 금속으로 채워버리면 그냥 거리만 절반으로 준 걸로 볼 수 있어서 이제 C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이 같은 경우는 절반을 줬으니까 2C 세로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만 절반으로 준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비유전율이라는 게 K 값이 의미하는 게 K가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전분국 있죠. 유전분국, 유전체에서 유전분국이 잘 일어난다. 그 말은 자, 외부에 전기장을 주면 이렇게 외부에 어떤 전기장을 주면 어떤 물질에 이와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어떤 전기장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분국이 잘 돼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원자들의 어떤 치우침 같은 게 돼서 이 반대편으로 만들어주는 전기장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K가 크면 클수록. 근데 그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가 금속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면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K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우 크다. 거의 무한대인 그런 어떤 유전체는 아니지만 부도체가 아니지만 도체는 K가 거의 무한대인 유전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프라임이 위아래를 K로 나눠봐요. 2분의 1 플러스 K분의 1 C0인데 K가 매우 크다면 얘를 거의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거리만 절반 줄었다고 생각한 이 C0가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왼쪽 축전기와 오른쪽 축전기에 걸린 전기에너지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V만큼의 전위차 걸리고 이 사이에도 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을 쓰면 되냐면 2분의 1 CV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면 V가 일정하다는 것을 V가 둘 다 동일하다는 걸 아니까 U는 뭐에 비례해요? 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지금 전기 에너지 B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저장된 에너지 B를 구하라는 건 축전기의 전기 용량 B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이 보면 얘가 만약에 C0라면 자, 이 절반의 전기 용량은 2C0죠. 앞에서. 그리고 이 절반은 뭡니까? 이게 2KC0였어요. 바로 앞에 문제니까 바로 앞에 문제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이 앞에 계산한 데를 보면 K 플러스 1에 2KC0가 되죠. 이쪽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근데 이제 K가 뭐로 주어졌어요? K가 2니까 2를 넣으면 C는 3분의 4 C0가 되죠.
따라서 이제 이게 에너지 B는 왼쪽과 오른쪽 에너지 B는 1대 3분의 4가 돼서 3대 4로 볼 수가 있겠죠. 항상 병렬인 경우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유념하고 에너지 B를 구하라는 것은 이 식에 의해서 V가 같다면 C에 비례하게 되고 C의 B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페이지 3페이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리고 닫은 상태에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둔 상태에서 뭐를 합니까? 이 축전기의 거리를 이렇게 2배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 가지고 2배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랬을 때 축전기 내에 전기장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뭐가 일정합니까? 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전지가 연결되어 있다. 전지 연결 이꼬르 전압 일정이고 전압 일정하니까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이 V로서 일정하다는 거죠. V로서. 그러면 자, 우리가 V는 ED죠. 근데 지금 이게 일정해요. 이게 일정한데 지금 그러면 ED가 됐죠. 그러면 이 전기장 전기장 곱하기 이 ED를 곱한 게 V는 ED 처음에 ED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면 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E가 되는 겁니다. 즉 축전기 내 전기장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절반이 돼요. 전하의 양은 자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전하의 양은 자 우리가 Q는 CV에서 한 가지 관점은 V가 일정하죠. 그럼 Q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습니다. 전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다른 거 다 놔두고 거리만 2배를 늘리면 평행판 축전기에서 C라는 거는 엡실론 제로 D분의 A인데 거리가 2배가 되면 즉 ED가 되면 C는 어떻게 돼요? C는 절반이 되죠. C가 절반이 되니까 Q는 절반이 되는 거죠. 즉 전하의 양도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기장 E가 엡실론 제로분의 극판에 전하밀도 면적 전하밀도 면 전하밀도였죠. 그러면 얘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인데 지금 뭐는 엡실론 제로 값하고 A는 면적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전기장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냐면 전하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첫 번째에서 뭐가 전기장이 절반이 됐으니까 Q도 e에서 2분의 1배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전하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기장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하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동등한 거죠. 자, 전치가 있으니까 전이차는 곧 전압인데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된 에너지는 U는 2분의 1 CV제곱 또는 2C분의 Q제곱 또는 2분의 1 QV인데 자,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이걸 통해서 보면 자, V가 일정하죠. 근데 C가 어떻게 됐어요? C가 절반이 됐죠. 거리가 2배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U는 2분의 1배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 보면 20분의 Q제곱이죠. 전기 용량이 2분의 1C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전하량도 2분의 1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절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하고 비교해보면 역시나 U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 번째 걸 봐도 어떻게 돼요? V는 일정한데 Q가 아까 전하량이 절반이 됐죠. Q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역시나 U도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도 괜찮은데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지금 처음부터 보려면 얘가 제일 쉽죠. 만약에 다른 거 다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바로 4번을 물어봤다면 2분의 1 CV 제곱 이용하면 V가 일정한데 D를 늘리면 2배로 늘리면 전기 용량이 절반이 돼서 에너지가 절반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냐면 전원을 대전시킨 다음에 전원을 떼어낸대요. 그리고
거리를 넓힙니다. 이번에는 자, 전원을 뗐어요. 전원을 떼어냈다. 떼어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유지되는 거냐면 전원 충전시킨 다음에 전원을 뗐으니까 더 이상 전화가 이동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Q가 일정한 경우예요. 자, Q가 일정하다. 첫 번째, 그러면 축전기 내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극판 사이의 전기장 E라는 것은 극판 사이의 전기장 E라는 것은 어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고 표면 전압밀도에는 엡실론 제로분의 A분의 Q라고 했죠. 그럼 Q가 일정하다는 말은 면적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Q가 일정하다는 말은 곧 전기장이 전기장도 변하지 않는다. 일정이라고 하면 조금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불변, 원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형적인 방식으로 Q는 CV 그죠? 자, 두 배 늘리기 전에 전기 용량을 C라고 그러고 극판 사이에 전이차를 V 그리고 충전된 전하를 Q라고 하면, 자, 두 배로 늘리게 되면 Q는 그대로죠. Q는 그대로인데 두 배로 늘리게 되면 뭐가? 그 전기 용량 C가 절반이 되죠. 2분의 1 C가 되고, 따라서 극판 사이에 전이차는 두 배가 돼야 이 식이 성립 CV일 때 Q이니까 Q가 변하지 않으니까 2분의 1 C가 되면 전이차는 두 배가 됩니다. 그죠? 전이차가 2V가 되죠. 자, 처음에 얘는,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그러면 V는 두 배 늘리기 전에 전기장 E 그리고 그때 거리가 D 이렇게 성립되죠. 그러면 이번에 늘리고 나면 2V가 되고 전기장은 새로운 전기장 E-라고 하고 거리는 2D만큼 늘어났죠. 그랬을 때 둘 사이에 전이차 2V가 돼야 되니까 두 식을 비교해 보면 E-가 곧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식을 비교하면 E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하의 양은 금방 얘기했지만 전지를 떼고 나면 그리고 전지를 떼고 뭐라는 거냐면 전선으로 이 둘을 연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극판 두 개를 그냥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도선이 둘 연결하면 그냥 당연히 다 등전이 되니까 전하가 전체 0이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둘 사이 거리를 넓혀주는 겁니다. 전하량은 일정합니다. 더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죠. 세 번째, 금방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구했죠. 전압은 요 식에 의해서 전이차는 두 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 저장된 에너지 U는, 자, 두 배로 거리를 넓히기 전에 전기 용량을 C고 전하량이 여전히 Q라면 두 배 늘리기 전에 저장된 에너지는 U는 2C분의 Q 제곱입니다. 근데 두 배로 늘리게 되면 U-는 C가 뭐가 돼요? Q는 그대로고 C가 2분의 1C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C를 넣으면 그냥 C가 되죠. 몇 배가 됐어요? 그렇죠. 저장된 에너지는 두 배가 됩니다. 다른 걸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U는 저장하기 전 2분의 1 QV 이렇게 쓰는데, 자, 아까 봤듯이 Q는 변하지 않고 V가 몇 배가 돼요? 넣으면 V 대신에 V가 2V가 됐죠. 아까 두 배가 됐다고, 전이차 두 배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U가 두 배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U는 2분의 1 CV 제곱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두 배가 되는데, 얘가 두 배가 아니라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데 V가 두 배가 되니까 제곱하니까 4배가 되죠. 따라 전체적으로 U는 두 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압이 V1일 때, 이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 V1입니다. 전압이 V1이란 말은 형성된 균일한 전기장을 구하시오. 자, 여기 사이에 V1이라는 건 어떤 관계? V와
자, 전기장 사이에는 V는 ED라는 이런 관계가 있죠. 자, V는 ED라는 관계가 있고, 여기가 지금 보면 플러스 어떤 판이 될 겁니다.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가 왜냐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형성되겠죠. 어쨌든 세기만 구하는 거니까 E는 D라는 거리에 걸쳐서 V1만큼의 전이차가 생기니까 E는 V1 나누기 D가 되고,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원이 연결되면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A 극판, 그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하고 연결된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맞습니다. 전에 연결됐을 때 전위는 A가 B보다 높다. 금방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죠. 전기장이 그러면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위가 낮아지니까 A가 B보다 높은 게 맞죠. 세 번째, P는 플러스 전하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랬어요. V1에 연결했을 때. 그때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중력 mg가 작용하죠. 근데 얘는 떠 있다는 말은 위쪽으로 또 다른 힘이 있다는데 그 힘이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그죠? 전기력인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면 그쵸, 전기력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서로 밀어내니까. 그렇지만 자, 우리가 F는 QE에서 만약에 Q의 부호가 플러스면 F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하고 똑같고, Q가 마이너스면 F는 E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죠. 지금은 E가 아래쪽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전기를 작용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P가 플러스 전하라고 했던 얘는 틀리죠. 틀립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 V1일 때는 정지해 있고 얘를 V2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V2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연직 윗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연직 윗방향으로 운동한다는 말은 위쪽으로의 전기력이 더 세진다는 거죠. 역시나 위에서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어떤 게요? 전기력의 방향이 위쪽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mg보다 더 큰 위쪽 힘 성분이 있어서 위쪽으로 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P의 전하량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자, 그러면 V1일 때 P가 정지해 있으므로 중력과 전기력이 같다. 그래서 mg는 Q인데 앞번에 V1일 때의 전기장 세기가 요거라고 했죠. Q의 D분의 V1이다. Q인데 E가 D분의 V1이니까 그럼 Q만 놔두고 넘기면 V1분의 mg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어는 V1분의 mg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페이지 5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B가 R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리량의 변화를 보자. 근데 PQR이 등간격이다. 자, 그러면 이 간격하고 자, 이 간격이 만약에 D라면 자, P의 사이 거리는 2분의 1D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 전압이라는 것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하죠. 전원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자, 이 평행판 축전기니까 얘는 C라는 거는 엡실론 제로의 D분의 면적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뭐합니까? 자, D가 어떻게 돼요? D가 2분의 1 D가 되죠. 절반으로 줄어들면 전기 용량은 2배로 늘어나겠죠. 증가합니다. 근데 전하량은 일정하다. Q는 CV에서 뭐는 자, 이 V는 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정한데 C가 어떻게 돼요? C가 지금 2배가 되니까 Q는 2배가 되는 거죠. 일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따라서 얘는 X. 자, B가 R에 있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D인 경우에 B가 Q에 있을 때, B가 R에 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Q이고 AB 사이의 전기장은 세기는 1이에요. 자, Q는 CV.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R에 있을 때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Q란 말이죠. 근데 Q에 있단 말은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거니까 C가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V는 변하지 않죠. 그럼 Q는 몇 Q가 되는 거예요? 2배. 얘는 그대로고 얘가 2배가 되니까 2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V는 ED인데, 자, 처음에 ED였어요. 근데 이 V 값이 변함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V는 거리가 절반이 됐다면 ED가 됐죠. 그러면 전기장은 EE가 돼야 ED하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전기장의 세기는 EE가 됩니다.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전기장도 2배가 됐죠. 이건 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E라는 거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 즉 뭐냐면 얘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기장이 2배가 됐다는 말은 전하량이 2배가 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P가 Q에 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R에 있을 때 몇 배냐? 거리가 절반이 됐을 때. 자, U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또는 2C분의 Q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자, 첫 번째 식을 보면 2분의 1 QV에서 V는 일정한데 Q가 2배가 됐죠. 따라서 U는 저장된 에너지는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V가 일정하죠. 근데 C가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절반 되면 C가 2배가 되죠. 따라서 U는 역시나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가는 그냥 전기 용량이 C인 어떤 축전기고, 평행판 축전기고, 나는 그러한 축전기 사이에 K가 2인, 유전 상수가 2인 유전체를 채운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자, 1번 축전기 내부에 유전체를 넣으면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 영향으로 유전체에서는 유전 풍극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유전체에서는 두 극판 사이에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전기장이 생성되며 결과적으로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감소 또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전 분극이 뭐냐?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자, 어떤 부도체 물질은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건 어떤 개별 원자나 분자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학대에서 하나를 보면, 얘를 하나 꺼내서 보면 얘는 어떤 구조냐면 전기장이 걸려 있지 않을 때 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중심에 원자 핵이,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전자구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구름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플러스, 자,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때 전자구름의 중심이, 플러스하고 전자구름,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구름의 중심이 일치를 해서 얘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전기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전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려있단 말은 이쪽이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죠.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 극을 밀고 마이너스 극을 당기니까 어떤 방식이 되냐면 전자구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치우치고, 이제 플러스는 약간 밀고, 마이너스 당기니까 플러스가 중심이 이쪽으로 오고, 자, 마이너스는 당겨가서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쌍극자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플러스가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쌍극자가 유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얘는, 자,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극이 살짝 나뉘는, 극단적으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극이 분리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유전 분극이에요. 외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보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효과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치 이쪽에 이렇게 전기장 외부에서 걸렸을 때
내부에 이쪽에 일부 플러스가 남아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일부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이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전기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전기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전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내부의 이 외부의 전기장하고 유전체에 의한 유전 분극에 의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효과를 더했을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간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 이 극판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하고 유전체가 반대쪽으로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더했을 때 역시나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전기장 E라면 ED가 V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 극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E1 그리고 유전체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뭐 E2라고 하면 이 E-E2가 앞에 있는 요 E와 같은 값을 나타내야 이 사이의 전기장에다가 거리를 곱했을 때 같은 전위차가 되게 되죠. 그랬을 때 E1이라는 거는 원래 여기에 있던 전기장 E에다가 뭐보다 그 다음에 유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더해준 크기만큼 극판에서 만들어내야 유전체에서 반대 방향으로 E2만큼의 전기장을 만들어냈을 때 얘를 빼도 원래 전기장하고 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럼 나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른 거 다 변화시키지 않고 유전체만 넣으면 어떤 축전기 전기 용량이 C였는데 K인 유전체를 넣으면 전기 용량이 K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KC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K가 2니까 유전 상수가 2니까 2C가 되겠죠.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Q는 CV에서 전원 장치에 연결했으니까 전원 장치 연결해서 V는 일정합니다. 근데 C가 몇 배가 됐어요? 지금 2배가 됐죠. 따라서 Q도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 그리고 3번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나가 가의 1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다는 뜻이에요. 자, V가 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거리 T가 같죠? 그러면 V는 ED인데 이 극판 사이 전기장에다가 V는 ED예요. 그러면 여기도 전위차 V는 같고 그 거리 T도 같죠? 그럼 이 사이에 생기는 전기장도 역시나 E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나의 경우에 두 극판 사이 이 사이에 이 전기장 E라는 거는 E라는 거는 평행판에 의해서 극판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 앞에서 E1이랬죠. E1에서 뭐를 유전체에 생긴 전기장 E2라고 했을 때 E2를 뺀 이 값이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 E로서 가의 경우와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야 ED 했을 때 V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가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W라고 하자. W는 그러면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합시다. 또는 2C분의 Q 제곱 또는 2분의 1 QV죠. 근데 우리는 지금 V로 일정하니까 이 식이나 또는 이 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을 보면 2분의 1 CV 제곱 이게 W인데 나의 경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W 다시라고 하면 2분의 1에다가 V 제곱은 같고 C가 몇 배가 돼요? 그쵸, 2C가 되죠. 그럼 얘는 CV 제곱이 되니까 2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2W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7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고 기억키를 눌렀을 때 A의 전기 용량은 유전체는 어떤 거리가 줄어들어도 유전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의 전기 용량은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리고 A에 걸리는 전압은 전원에 걸린 전원이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전위차라는 거는 전기 용량이 줄어들어도 전원의 전압 V와 똑같습니다. 감소 나오는 거가 잘못됐죠. 전기 용량은 B의 전기 용량은 전기 용량이라는 거는
축전기의 어떤 모양이나 그 사이에 채워진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B의 축전기 아무런 모양이나 안에 넣는 물질이 변하지 않으면 용량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B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Q는 CV인데 뭐예요? 이 C도 모양이나 안에 물질 채우는 물질이 변하지 않고 V도 전원의 전압과 같으니까 Q는 변하지 않죠. 전하량 증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기억키와 니은키를 모두 누르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 C1, 기억키만 누르면 C2, 기억과 니은키를 모두 누르면 C3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병렬이기 때문에 전기용량은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더 커지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A에서 유전체를 제거했더니 움직이는 판이 고정판에 닿았습니다. 움직이는 판이 고정판에 닿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금속이에요.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금속이니까 등전이니까 이렇게 도선처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B 안에 차여 있는 B가 되고 이렇게 V를 연결한 거와 똑같죠. 그럼 잘 보면 여기하고 전체를 볼 건데 이렇게 가서 도체가 이렇게 도체죠. 이렇게 다 도체입니다. 그럼 얘를 A점, B점이라면 A점하고 B점하고 등전이죠. 그럼 A점하고 B점 사이에 전이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B 축전기에는 아무런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A의 두 극판 사이의 전압은 전체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지금 이렇게 가도 A, B 사이에 아무런 전이차가 없으니까 B에 걸리는 전압이 0이죠. 그러면 Q는 CV에서 B에 걸리는 전압 이게 0이 되어버리니까 B에는 아무런 전하량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전하량은 0입니다. 자, 7페이지 두 번째 문제. 전압에 따른 극판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Q는 CV에서 지금 단위를 보면 이 기울기의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죠. 지금 보면 그럼 C는 Q 나누기 V인데 지금 보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V분의 Q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전기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기울기가 지금 B가 A에 비해 2배죠. 그렇다면 B의 전기용량이 A의 전기용량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2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에 유전체 유전율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진공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만약에 C, B는 엡실론 제로 거리를 D라고 하면 D의 B의 면적 이거고 A는 엡실론 제로의 D의 A의 면적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비교해보면 얘가 얘의 2배가 되려면 얘네들은 서로 같으니까 B의 면적이 A의 2배죠. 그럼 1대 2가 되는 겁니다. A와 B를 병렬로 연결하고 6V의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체 전하량은 몇 쿨롬인지를 구하시오. 자, 기울기가 뭐냐면 전기용량이니까 A의 전기용량은 구해보면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고 B의 전기용량은 6분의 4, 기울기가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3분의 2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병렬로 연결했죠. 병렬로 연결하다 말은 이 둘의 합성 전기용량 C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란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Q는 CV인데 얘가 얼마라고? 1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고 여기다 6볼트를 걸어주면 Q는 얼마가 돼요? Q는 6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6볼트를 걸어준 거고, 여기는 3분의 1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 여기는 3분의 2 마이크로 쿨롱 퍼 볼트인데, 그럼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지금 전체는 이건데 각각은 각각 충전된 저장되는 전하량 구하라고 하면, 여기 6볼트니까 Q는 CV니까 얘가 C죠. CV 해보면 여기 Q는 얼마가 나요? Q1이라고 합시다. Q1은 QA죠. QA는 2 마이크로 쿨롱, 여기는 QB는 이거 두 개 곱하면 CV 해보면 4 마이크로 쿨롱, 두 개 다 하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가 있죠. 페이지 8페이지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ED 그리고 D 간격으로 간격인 넓이가 같은 축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전기 용량을 따져보면 얘가 만약에 C라면 얘는 2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플러스 Q라면 이쪽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죠. 그러면 이게 직렬입니다. 직렬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Q는 CV에서 V는 C분의 Q 해서 C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용량이 1대2면 전압은 2대1로 걸리죠. 그럼 얘는 3분의 2V가 걸리고 AB 사이에는, 그리고 CD 사이에는 3분의 1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위쪽이 플러스겠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위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대전이 되고, 아래쪽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충전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AB 사이의 전기장을 E1으로 가겠습니다. E라고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E는 E 곱하기 2D 한 개 3분의 2V가 돼야 되죠. 그러면 자, 이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 E는 얼마가 됩니까? 3D분의 V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부호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 부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ED죠.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겠죠. 그쵸?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또 다른 힘은 QE라는 또 다른 어떤 전기력이 있을 겁니다. 전기력,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볼까요? 아래쪽을 마이너스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공중에 이렇게 정지 상태로 떠 있다라는 거는, 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 QE 인데 QE가 있을 건데, QE에서 E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죠. 는 한 이 합력이 0이 돼야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겠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2분의 mg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E 대신에 3d분의 v를 넣으면 마이너스 v분의 3mgd가 되죠. 보면 Q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 mg하고 QE하고 같다라고 이제 놓고 문제를 풀어놓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Q의 부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MG는 QE라고 쓴 거는 여러분들이 크기만 비교한 겁니다. 방향을 일단 QE는 위쪽 방향이겠구나 결정해 놓고 MG하고 두 개 크게 같다고 해놓고 부호가 왜 안 나타나냐고 말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얘가 정지해 있다라고 따지려면 마이너스 mg 더하기 q에다가 마이너스 2 한 개 합력이 0이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부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n분의 q를 물었으니까 여기서 보면 n분의 q를 물었으니까 n분의 q를 해주면 마이너스 v분의 3gd 이렇게 나오죠. 자, 위에 n분의 q는 n분의 q라는 값은 마이너스 v분의 3gd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C와 D 사이의 거리를 ED로 늘린다는 거죠. 이 사이의 거리를 ED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등하게 되죠. 그러면 전압도 2분의 1V씩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 이제 기름방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름방울은 역시나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거고, 질량이 m이니까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정지해 있는 경우 보니까 mg가 앞에 여기 3분의 2v가 걸렸을 때에 전기장을 넣었을 때 값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E가 얼마였냐면 Q에다가 3분의 2V 이코르 2의 2D에서 E가 3D분의 V일 때였죠. 그러면 3D분의 V 이 값이 이제 mg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2분의 1V가 됐죠. 다시 그럼 새로운 이제 E-가 됐어요. 그럼 이 물체 작용하는 전기력은 위쪽 방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대신에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E-는 2분의 1V는 E- 곱하기 2D 했을 때 새로운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는 4D분의 V가 되죠. 그러면 자, 전기력은 4D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그럼 mg 아래쪽으로 mg 즉 3D분의 QV가 아래쪽을 작용하는 힘이고, 위쪽을 작용하는 힘은 4D분의 QV가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R자 힘이 돼서 MA의 가속도를 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해보면 A는 12D분의 QV 그 다음에 M이죠. 근데 이건 Q와 V와 D, M이 모두 결정된 값이니까 A가 일정하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A로 일정하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낙하하는 거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얼마만큼, 절반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중앙에 있다. 가장 중앙에 있다가 내려가면 D만큼의 거리를 갈 동안의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T라는 거는 2D에다가 L 나눈 거고 루트인데, 자 넣어보면 루트 2D 놔두고 A를 역수로 취하면 QB분의 12DM 이런 식으로 되나요? QB가 아니라 QD가 아니라 QV가 되겠죠. QV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T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2D의 루트 2는 4니까 6M QB분의 6M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자, 페이지 9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떤 전지를 연결해 가지고 가 같은 경우에 전기 용량의 C인 어떤 축전기를 전기 용량의 C인 축전기를 플러스 Q 마이너스 Q 즉 전체 전하량 Q만큼 충전을 시킵니다. 그럼 이 말은 이쪽에 3C 쪽에는 아무런 전하가 없으니까 여기 전하량이 0이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처음에 이 플러스 Q하고
0이 있었죠. 그럼 이 라인, 이 연결하게 되면 이 라인 상에는 전체 전하가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재배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럼 여기에 전하를 플러스 Q1으로 두고 여기에 전하를 플러스 Q2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의 어떤 전하가 재분배가 됩니다. 했을 때 자, 근데 전하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Q1하고 Q2를 더한 양이 이 양하고 이 양을 더한 Q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종 상태에서 보면 자, 여기서 등전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뭐가 돼요? 등전이죠. 최종 상태 도체의 선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등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A A 다시 B 다시가 있을 때 A하고 B하고 등전이고 A 다시하고 B 다시가 등전이에요. 그러면 A와 A 다시의 사이의 전이차하고 B하고 B 다시의 사이의 전이차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하나 성립하고 그다음에 C분의 Q1 하고 3C분의 Q2 이렇게 한 게 같아야 돼요. 등전이니까. 그쵸? 그럼 이 식을 풀게 되면 전압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Q2는 3Q1인 걸 알 수 있고 Q2 대신 3Q1을 넣으면 Q1은 4분의 1Q라는 걸 알 수 있고 Q2는 4분의 3Q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전이차가 같을 때 Q는 CV에서 전이차가 같을 때 Q라는 거는 뭐예요? 전기용량에 비례하니까 전기용량이 3배일 때 얘보다 3배의 전하를 더 가져가죠. 3배일 때 3배의 전하량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문제. 9페이지 첫 번째 문제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는 여기가 0이 이쪽에 0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배치가 일어날 겁니다. Q1 플러스 Q1 아니지. 얘 다 더해보면 얘하고 얘 더하면 이쪽은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가 될 거고 아래쪽은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죠. 그럼 얘는 플러스 Q1 플러스 Q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Q1하고 Q2를 더했을 때 전하량이 2Q 그죠? 이쪽에는 이 두 개 더하면 전체 전하량이 총 전하량이 알짜 전하량이 2Q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하고 더해도 2Q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하고 똑같은 논리로 여기 등전이 여기 등전이니까 이 사이의 전이차하고 이 사이 전이차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C분의 Q1 더하기 C분의 Q2 한 개, C분의 Q1하고 3C분의 Q2 한 것이 같아야 되겠죠. 아까와 똑같이 Q2는 3Q1이고 Q2 대신에 여기 넣으면 4Q1 이꼬르 2Q라서 Q1은 2분의 1Q가 되고 그 다음에 Q2는 2분의 3Q가 되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전기 용량이 3배가 되니까 전이차가 같을 때 전기 용량이 3배가 되면 전하도 3배만큼 더 충전되게 되더라. 전이차가 같을 때 전이차가 같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페이지 10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쪽에 전기 용량이 C와 C인 어떤 두 축전기가 있고 각각의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Q인,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 어떤 이런 상태에서 한쪽 축전기의 두 컵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2배가 되고, 자 얘는 어쨌든 원래와 똑같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얘는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거리가 2배가 되니까 2분의 1C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이 둘 사이에 항상 등전이죠. 둘 사이, 이 둘 사이에 이 라인은 등전이, 이 라인의 등전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 걸리는 전압, 즉 전위차하고 여기 걸리는 전위차는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러면 뭐는 각각의 전하는 재배치가 일어날 건데,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Q1, Q2 플러스, 그죠? 여기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가 충전이 되어 있다면, 자 Q1하고 Q2를 더한 것이 EQ. 앞에 거랑 완전히 똑같은 논리죠. 이쪽에 있는 전체 전하량이 EQ니까 EQ고, 그 다음에 Q는 CV에서 V라는 거는 C분의 Q로 나타내지니까 2분의 1C분의 Q1하고 이 사이의 전위차, 이게 전위차죠. 이 사이의 전위차는 C분의 Q2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 두 식을 연립하면 Q1과 Q2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V가 같을 때는 Q는 C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전체 EQ 중에 3분의 2를 여기서 가져가고 3분의 1을 얘가 가져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대 2만큼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가져가냐면 3분의 4Q, 그다음에 얘는 3분의 2Q가 되면, 자 각각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통해서 Q2는 2Q1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넣으면 3Q1이 2Q가 돼서 Q1이 3분의 2Q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3분의 2Q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Q2가 3분의 4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쪽 축전기의 두 곡판 사이 거리를 2배로 떼어넣기 위해 외부에서 제공한 일. 자, 외부에서 제공해 준 일은 이 경우에 다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 전부 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해준 일은 곧 늘림으로써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처음에 늘리기 전에는 20분의 Q제곱인 한쪽 20분의 Q제곱 곱하기 극판이 2개니까 C분의 Q제곱만큼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왼쪽에 있는 놈 이쪽을 보면 2분의 2에다가 C가 2분의 1C가 되고, Q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Q죠. 얘의 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그대로 2C고 Q는 3분의 4Q의 제곱이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C분의 4Q 제곱이 나옵니다. 처음이 C분의 Q 제곱이니까 델타 U를 구해보면 3분의 4 C분의 Q 제곱 빼기 C분의 Q 제곱이니까 3분의 1 C분의 Q 제곱, 3C분의 Q 제곱이 외부에서 해준 일이 됩니다. 델타 E가 3C분의 Q 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페이지 10의 두 번째 문제, C1과 C2를 각각 100V로 먼저 충전시켜요. 그러면 Q1, C1에 충전된 양은 Q는 C1V니까 얼마가 되냐면, C1이 1.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00V니까 얘는 100 마이크로쿨롱. Q2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100V를 해주면 300 마이크로쿨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그걸 바꿔서 이제 붙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스위치를 닫기 전에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C1은 여기가 플러스 100 마이크로쿨롱, 이쪽이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쿨롱, C2 같은 경우 이쪽에 마이너스 300 마이크로쿨롱, 이쪽이 플러스 300 마이크로쿨롱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Q1, Q2로 해가지고 했던 걸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럼 스위치를 S1하고 S2를 모두 닫으면, 자, 이쪽 라인에 등전이가 되고 이쪽 라인은 또 등전이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는 같아질 거고 전하의 재비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지금 파란색으로 한 이쪽에 모이는 놈하고 이쪽에 모이는 놈을 더하면 얘와 얘를 더한 값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즉 여기에 최종적으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 C1에 Q1의 전하가 모이고 C2에 Q2의 전하가 모인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왜냐면 R자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이렇게 Q2 플러스 Q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Q1하고 Q2를 재배치가 일어나면 얘가 얼마가 돼요? 200 마이크로 쿨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용량이, 자, 이 전이차 같다 그랬죠. 전이차가 여기랑 같이 걸릴 거니까 Q는 CV에서 V가 같으니까 Q는 C에 비례하겠죠. 따라서 Q의 C의 비율이 1대 3이죠. 1대 3이니까 전체 전하는 이제 1대 3의 비율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Q1은 200 마이크로 쿨롱 중에 전체 얼마 중에 1대 3이니까 4개 4분의 1만큼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50 마이크로 쿨롱이 될 거고 Q2는 얼마가 되냐면 200 마이크로 쿨롱 중에 4분의 3을 가져갈 거니까 150 마이크로 쿨롱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전기 용량은 1.0 마이크로 페럿이고 전하는 50 마이크로 쿨롱이 충전될 거고 여기는 3.0 마이크로 페럿이고 전기 용량이 전하는 150 마이크로 쿨롱만큼이 이제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E고 F니까 E하고 F 사이의 전이 차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가 다 등전이니까 이 사이에 또는 여기 사이에 전이차를 그냥 구하면 되죠. 그럼 Q는 CV에서 V는 C분의 Q니까, 자, 뭐 왼쪽 걸 이용해도 되고 C는 1 마이크로 페럿에 50 마이크로 쿨롱. 그러면 뭐가 되냐면 50볼트가 돼요. 그죠? 오른쪽에 걸 사용해도 역시나 뭐예요? 3 마이크로 페럿에다가 150 마이크로 쿨롱을 쓰면 그냥 50볼트로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충전된 전하량이라는 거는 요 전하량은 50 마이크로 쿨롱, 150 마이크로 쿨롱. 전이차는 50볼트가 됩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C1 대 C2를 구하는 거죠. 자, 먼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C1, 2C1이죠. 그럼 이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3C1입니다. 그죠? 그리고 3C1인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가 3C1, 자, 얘는 C2, 2C2가 병렬 연결됐으니까 합성 전기 용량 3C2고, 자, 저장되는 에너지는 2U0하고 4U0니까 6U0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고 3C2에는 뭐가? 그쵸? 3U0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제 이걸 직렬 연결이죠. 이건 직렬이면 뭐가 같아요?
전하량이 같습니다. 충전되는. 그러면 우리가 U라는 거는 어떤 식을 쓸 수 있어요? 2C분의 Q제곱이라는 식을 통해 가지고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쪽을 먼저 한번 보면, 요쪽을 보면 2 곱하기 전기 용량이 3C1일 때 Q제곱이 충전이 되면 6U 제로죠. 어차피 우리는 Q 값을 몰라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는 2 곱하기 3C2분의 Q 제곱을 한 게 3U 제로가 되죠. 그러면 위에 걸 밑에 걸로 나누게 되면 C1분의 C2가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1 대 C2는 C2가 C1의 2배니까 1대 2라는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와 B에 충전된 총 전하량이 Q일 때, A와 B에 충전된 총 전하량이 Q라는 말은 A에 충전된 전하량하고 B에 충전된 전하량 합했을 때 Q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AB에 충전된 총 전하량이 Q라면 CD에 충전된 총 전하량도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A, B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일단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식에 의해서 Q는 CV라는 이 식에 의해서 뭐가 같을 때, V가 같을 때 전하량은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되죠. 그럼 여기 보면 C1이고 얘가 2C1이죠. 그럼 전기 용량의 비가 1대 2니까 충전되는 전하량도 1대2로 Q를 1대2로 나눠 가지니까 얘는 3분의 1Q가 저장되고 얘는 3분의 2Q가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와 D도 똑같죠. C와 D도 전체 Q의 전하가 저장이 되고 C와 D는 서로 전압이 같죠. 걸리는 전압이 같은데 전기 용량이 D가 2배니까 전기 용량 B가 1대2면 전하량도 1대2로 저장이 되죠. 금방 했던 얘기와 같이. 따라서 여기서도 3분의 1Q, 3분의 2Q의 전하량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A에는 3분의 1배, B에는 3분의 2배, C에는 3분의 1배, D에는 3분의 2배의 전하량이 충전되게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페이지 11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축전기 5개, A에서 E 5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더니 어디? 요 E에 걸리는 뭐가? E에 충전된 전하량이 0이라는 거예요. 충전된 이 전기 용량이 있겠죠. C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Q는 CV에서 뭐가? 이 극판 사이 전기 용량이 있을 거니까 극판 사이에 전이차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뭐가 있으면 전이차가 있으면, 즉 전압이 걸리면 전하는 충전돼야 되죠. 근데 전하가 충전이 안 됐다는 말은 충전된 전하량 0이라는 말은 이 둘 사이의 전이차가 0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점하고 이 점,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와 C 사이에는 전이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어떤 전이차하고 A하고 C 사이의 전이차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A에서 B 사이의 전이차하고 A에서 C 사이의 전이차가 같아요. 왜냐하면 B하고 C가 전이차가 없다는 말은 등전이니까, 그죠?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B하고 C하고 전이가 같으니까 B하고 D 사이에 이 사이의 전이차하고 이 사이의 전이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B하고 C가 전이가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지점, 같은 전이인 D까지, D 사이에 같은 지점 사이의 전이 차이니까 같겠죠. D의 전이는 결정되어 있을 거고 B의 전이하고 C의 전이 같으니까 B와 D 사이의 전이차하고 C와 D 사이의 전이차가 같을 거예요. 그럼 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전이차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C 축전기 C에 걸리는 전이차라는 거는 Q는 CV니까 V는 C분의 Q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축전기 C는 전기 용량이 3C0 그리고 전하량이 Q죠. 그럼 축전기 D의 전기 용량을 CD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V는 CD분의 몇 Q가 돼야 돼요? 2Q가 돼야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얘와 얘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CD는 6C0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페이지 12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C1부터 C5까지 5개의 축전기로 구성된 회로인데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A, B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근데 C2만 뭐냐면 10 마이크로페럿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동등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지점을 그림을 알기 쉽게 점들을 각각 나타냈는데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냥 등전이인 놈들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지고 모양을 선만 좀 휘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운데 C2면 10 마이크로페럿이고 나머지는 4 마이크로페럿인데 보면 이 구조적으로 보면 얘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C하고 D는 전이차가 발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C하고 D는 등전이기 때문에 C2는 아무런 전하가 전하가 저장되지 않죠. 그럼 이 C2를 마치 끊어진 선처럼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 어떤 회로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얘가 4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하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직렬 연결된 경우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2가 될 거예요. 이 둘도 합성 전기 용량 구하면 직렬된 경우 2가 되겠죠. 그러면 2 마이크로페럿하고 2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 둘을 그냥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얘는 4 마이크로페럿인 하나의 전기 용량과 전기 용량을 가진 축전기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전기 A와 B 사이의 합성 전기 용량은 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12페이지 두 번째 문제. 하나의 전기 용량이 C0인 축전기를 그림처럼 무한계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X점과 Y점 사이에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 전기 용량은 자, 어떤 게 되냐면 자, 이 합성 전기 용량이죠. 얘를 다 합성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 그림을 잘 보세요. 무한대로 연결된 무한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해도 어떻게 돼요? 합성 전기 용량이 C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 잘 보세요. 무한대로 가니까 똑같죠, 모양이. 지금 파란색으로 친 부분하고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뒤쪽이 무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얘 C0, C0, C0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뒤쪽에 있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C라고 하면 이 전체 요거에 대해서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그게 또 뭐가 되냐면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이 두 병렬 연결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C0 이쪽에 뭐가 있냐면 C0 더하기 C 이게 이 부분이 병렬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이 C0 되겠죠. 직렬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얘와
얘와 얘를 직렬에 대한 합성 전기용량을 구하면 그게 바로 C가 되겠죠. 그러면 직렬연결이니까 C0분의 1 더하기 얘 C0분의 1 더하기 C0 더하기 C분의 1 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합성 전기용량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C0분의 2 더하기 옆에 있는 C0 더하기 C분의 1이죠. 이게 C분의 1이 될 건데, 자 그러면 C0에 C0 더하기 C 분의 2에 C0 더하기 C 더하기 C0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걸 계산하면 자 이게 C분의 1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곱해서 같다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2C0C 더하기 2C 제곱 더하기 C0C 이퀄은 C0의 제곱 더하기 C0C가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날라가고, 자 그러면 정리하면 2C 제곱 더하기 2C0의 C 빼기 C0의 제곱이 0이 되겠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C를 구해보면 C는 A분의 마이너스 C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0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C0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C0가 되죠. 그런데 자 C는 0보다 커야 되니까 C는 뭐를 선택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C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됩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축전기에 맨 처음에 이렇게 축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전원을 연결해서 위쪽에 플러스 Q0 아래쪽에 마이너스 Q0만큼 먼저 대전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이에 뭘 넣냐면 그렇죠, 이 사이에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유전 상수가 K인 비유전열이 K인 어떤 유전체를 채우겠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여기 유전 상수를 K 엡실론 제로 썼는데 유전 상수는 K입니다. K 유전 상수하고 비유전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유전 상수가 K인 어떤 유전체를 넣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K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넣기 전에 전기장을 E0라고 하면 자 여기에 면적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사이에 Q0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니까 A분의 Q0가 되겠죠. 이건 유전체를 넣기 전, 유전체를 넣으면 전기장이 줄어듭니다. 얼마만큼? K분의 1만큼. 그래서 K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K 엡실론 제로 A분의 Q0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전체를 넣으면 이 축전기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특성이 K 엡실론 제로 대신에 진공 대신에 어떤 K 엡실론 제로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줄어드는, KB만큼 줄어드는, K분의 1로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QB만큼이 유도되고 유도 분극에서 여기는 QB만큼 어떤 다른 유도 전하가 유도가 되죠. 그러면 이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Q0가 E0의 전기장을 만들고 QB는 마치 아래쪽에 QB 위쪽에 마이너스 QB의 어떤 극판처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 Q0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서
QB가 만들어낸 전기장을 뺀 게 E 다시가 되는 겁니다. E 프라임. 그러면 Q0가 만들어낸 전기장은 E0로서 엡실론 제로 A분의 Q0 아래쪽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QB도 위쪽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QB가 만들어낸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 A분의 QB로서 위쪽 방향이에요. 이때 그러면 K는 QB 밑에 쓸 때 K 쓰면 안 되나요? K는 뭐라고요? 최종적인 결과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놈이죠. 그러니까는 QB에 의해서 만드는 전기장은 그냥 얘네들은 QB가 자기 스스로가 유전체인데 뭐 자신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유전체인데 뭐 어떤 얘 QB에 의해서 뭐 반대쪽으로 유도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전기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QB는 그냥 진공에 있는 진공상에 있는 어떤 사이가 진공의 어떤 극판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2-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K라는 거는 유전체를 쪄서 유전체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플러스 QB, 마이너스 QB는 그 자체가 유전체니까 QB에서 마이너스 QB로 향하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진공상에 형성된 전기장처럼 그냥 간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라고 넣어야 되니까 K 엡실론 제로 A분의 Q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엡실론 제로를 날리고 A를 날리고 QB에 대해서 써보면 1-K분의 1의 Q0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진공이다. K가 1이면 QB는 역시나 유전체를 끼우지 않은 것과 같으니까 유도되는 전하는 0인 걸 알 수 있죠. 요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 13페이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지 13의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앞번에는 전압 일정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V의 전압을 유지하고 그럼 축전기를 넣기 전에 전하량은 자, Q0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여기에 뭐예요? 유전 상수가 K인 어떤 물질을 채우게 되면 이 Q0만큼이 뭐였던 게 얼마만큼 KQ0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마이너스 KQ0. 그래서 이렇게 채웠을 때 QF란 말은 최초에 채우기 전에 전하량하고 비교해보면 QF는 만약에 채우기 전에 전하량이 Q0라면 KQ0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과 같은 논리로 보면 자, 지금 이제 유전체를 넣었을 때 QF예요. 그럼 넣었을 때 QF는 자, 만약에 유전체가 없이 QF의 극판이 QF만큼의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 A분의 QF겠지만 이 사이가 유전상수 K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E가 K 엡실론 제로 A분의 QF가 현재 이 사이에 전기장이 되겠죠. 알짜 전기장. 근데 이러한 전기장이라는 거는 역시나 진공에서 QF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서 QF에서 안에 있는 누가 그렇죠. 이제 그 유전체 속에 어떤 유전 분국에 의해서 이 극이 두 개 나뉘죠. 그래서 이쪽을 향하는 전기장을 빼준 엡실론 제로 A분의 QB를 빼준 이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뺀 것. 그러면 앞으로랑 똑같이 해보면 QF-QB는 K분의 QF가 됩니다. 엡실론 제로 A는 양쪽을 공통으로 쓰니까 그러면 QB는 QF의 1-K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극판에 넣기 전에 전하량이 Q0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QB하고 Q0 사이의 관계는 QF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KQ0를 넣으면 되죠. Q0 K-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유전체를 넣기 전에 극판에 충전된 전하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최종적으로
유전체를 넣고 난 이후에 극판에 모인 전하량, 충전된 전하량을 가지고 표현하면 Q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항상 무슨 축전기만 했냐면 평행판 축전기만 했어요. 평행판 축전기만 다루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용량 C가 epsilon 0 D분의 A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전체를 채우게 되면 epsilon 0 대신에 유전체 유전상수 K를 곱해서 K epsilon 0를 쓰고, 또는 그 거리나 그들 사이의 어떤 거리나 또는 면적, 극판의 면적에 따라, 즉 기하학적 특징에 따라 결정이 됐었죠. 축전기는 공간의 그 사이를 채우는 물질이나 모양이 결정되면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축전기가 평행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평행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그림처럼 지금 도체구와 그 도체구를 감싸는 어떤 도체 껍질로 구성된 이런 구형 축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안에 이게 도체라고 해도 전하들은 도체의 경우에는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면에만 전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바깥에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이제 충전하는 그런 축전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C가 얼마가 되냐 했더니 계산해 봤더니 4파이 엡실론 제로 B-A분의 AB입니다. 즉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 이 사이는 진공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바깥에 이렇게 전하가 이제 대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떤 유전체로 채웠고, 그렇죠?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우리 이걸 받아들입시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채운 경우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안 채운 경우에, 자, 얘는 유전상수가 그 전기 용량이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얘를 절반 이렇게 잘라 봅시다. 잘라 보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는 각각 얼마만큼이 충전이 되어 있을 거냐면 절반만큼씩 충전되어 있겠죠. 절반. 그래서 얘가 절반만큼씩 충전될 겁니다.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절반의 전하들이 충전되겠죠. 그러면 이 반만 보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하를 절반만 이제 충전하게 되니까 얘는 전기 용량을 반만 보면 전기 용량이 이거의 절반인 C의 절반인 2분의 1C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파이 엡실론 제로 B-A분의 AB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을 전부 다 꽉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꽉 채웠다. 다 채웠다고 하면 이 C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 C가 K를 곱해야 되겠죠. K인 물질로 전부 다 꽉 채우게 되면 이 전기 용량은 4파이 K의 엡실론 제로 B-A분의 AB가 되겠죠. 꽉 채운 상태에서 절반만 딱 보면 그거의 절반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C-는 뭐가 돼요? 2파이 K 엡실론 제로 B-A분의 AB 이런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절반은 뭐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2파이 엡실론 제로 B-A분의 AB고 얘처럼. 그러면 가운데 유전체가 채운 부분은 얘하고 똑같겠죠. 그럼 얘는 2파이 엡실론 제로 B-A분의 AB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쪽 면하고 바깥쪽 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안에는 플러스, 바깥은 마이너스 전하가 충전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병렬인지 직렬인지를 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다 등전이죠. 그리고 여기가 다 등전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연결해도 되냐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도 되지만 얘를 좀 보기 좋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 면도 등전이니까 어차피 여기 도선 하나, 이렇게 도선 하나 연결해도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떼도 상관없습니다. 떼도 이렇게 떼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병렬 연결이죠. 왜냐면 여기와 여기에 극판에 걸리는 전이차 같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 같죠. 그러니까 이걸 각각의 두 축전기로 보면 걸린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이 같죠. 전압이 같은 경우는 병렬이었죠. 따라서 병렬로 간주하면 이 둘을 단순히 더하면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합성 전기 용량은 2파이 엡실론 제로에 여기 K가 빠졌네요. K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A분의 AB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봐두기 바랍니다. 금방 이렇게 생긴 놈의 전기 용량이 4파이 엡실론 제로 B 마이너스 A분의 A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걸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적분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반대 그래프를 할 때 어떤 전위를 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Q는 CV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V는 뭐예요? 전위차입니다. 안과 밖에 전위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 그래프 할 때 안에는, 자, 바깥에는 전위가 얼마일까요? 먼저 이 바깥에 있는 놈에 의한 전이니까 반지름이 B죠. 그러면 먼저 바깥 놈에 의한 거니까 B분의 마이너스 Q K에,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안에 있는 놈에 의한 거니까 K에 B분의 플러스 Q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표면이 0입니다. 그럼 내부는 K에 A분의 플러스 Q 더하기, 그리고 이 표면 전위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K에 플러스 K에 B분의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럼 전이차는 K에 Q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K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죠. 자, 이게 V예요. V는 둘 사이에 전이차. 그러면 얘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Q AB B 마이너스 A죠. 맞습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V 대신에 얘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넣어요. 그럼 Q는 C에다가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Q AB 분의 B 마이너스 A죠. 그러면 Q는 날라가고 C는 넘기면 4파이 엡실론 제로 B 마이너스 A분의 AB가 되죠. 자,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적분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둡니다. 자, 델타 V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전기장을 거리에 따라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자, 전기장은, 자, 이 사이, 여기서 여기를 향하는 전기장이 이 사이의 전기장이 A에서 B로 갈 때 전기장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하에 의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K의 R 제곱분의 Q d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여기 앞에 Q는 앞으로 빼고 1의 AB죠.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위 차이를 아까와 똑같이 둘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게 Q는 CV니까 C 델타 V니까 델타 V는 C분의 Q임을 이용하면, 자, 얘 Q를 날리고 역수를 취하면
역시나 C가 4파이 엡실론 제로에 B-A분의 AB 이 값을 역시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적분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두 극판 사이에 전기장 형태만 알면 무조건 전기 용량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일단 알면 되냐면 지금 반대 그래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는 아는 게 좋겠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추가적으로 미적분 개념이 있는 사람은 참고하기를 바라는 거고, 이 정도는 우리가 수업 내에서 이런 방식은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건 전이차를 그냥 단순히 반대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서도 한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하든지 따로 제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